10월 12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부는요. 최근에 말이 많은 신라젠 여기에 대해 검찰이 지난 8월 28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저께 10월 8일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가 알릴레오에 나간 날 검찰은 10시부터 이 한국투자증권 목동 지금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간에 보면 그 압수수색에서 정치인 2명이 이름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보지만은, 자, 검찰이 이미 8월 27일 조국에 대한 30개의 압수수색 이후에 8월 28일 아주 잽싸게 신라젠 서울과 부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또 더 나아가서 최근에 유재수라고 부산시 경제부시장 거론됐지 않습니까? 자, 제가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서 유재수가 단순히 정권의 핵심 실세에게 편의를 좀 봐준 걸로 해서 저렇게 의혹이 난무했는데, 공직자로서 생길 수 있는 모든 의혹이 유재수에게 거의 있었다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정수석실 특감반, 특감반장, 반부패 비서관까지도 처리를 해야 된다 했는데 조국이 하지 말라고 결정이 내려왔다는 것은 조국이나 조국 위에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유재수가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을 갔을까? 또 유재수가 처음에 문정권 들어와서 하고 있던 일이 금융위원회의 정책국장으로 이 주식이나 정권회사 등을 컨트롤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때 의혹이 등장했고 그걸 조사하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자, 단순히 권력 실세 한두 명의 편의를 봐준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유재수를 조사하지 마라 하고 본인이 병가를 내게 하고, 또 본인이 병가 낸 이후에 사직계를 내면서 곧바로 차관급인 국회 수석 전문위원을 민주당 추천으로 가고, 그리고 수석 전문위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가 끝나니까 작년 6월 달에 곧바로 부산 경제부시장으로 임명이 되고 오거돈이 밑에요. 자, 검찰은 지난번에 조국을 수색하면서 오거돈 부산시장 사무실도 수색했습니다. 최근에 한 유튜브가 오거돈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도 공개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재수가 그렇게까지 이 정권에서 감싸고 돌면서 경력 관리까지 해주고 그냥 단지 처벌 강도를 갖다가 낮게 해주거나 사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고위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공직자에게요. 그럼 이거는 한마디로 유재수가 지금 이 정권의 핵심들의 뭔가를 이렇게 쥐고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뭔가 하는 것과 유재수의 업무를 봤을 때 단순히 무슨 인사나 예산 청탁이나 이권 이런 정도가 아니라 광범위한 형태의 이 정권의 실세와 유재수하고의 관계가 있다. 또 유재수가 부산 팀들과 어울렸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부산의 시앱 경제부시장으로 있는 걸로 봐서는 부산그룹이 중심이 된 신라젠 주식과 관련되는 부분에 유재수가 뭔가 기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다. 자, 최근에 유시민 씨가 지금 저렇게 알릴레오를 통해 또 자신의 각종 이 스피커를 통해서 지금 막 떠들고 있습니다. 이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요. 그런데 글을 쳐보면 유시민 신라젠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시민 신라젠의 두 사람의 연관관계에 대한 의혹은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조국 신라젠을 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검색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대중들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신라젠 문제가 권력 실세들의 의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아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가 재밌는 일이냐? 지금 검찰이 신라젠 문제를 지금 압수수색을 8월 28일 조국에 대한 전면적 압수수색 다음날 했고, 또 한간에는 의혹이 검찰이 그저께 10월 8일 김경록이 전에 일하던 한국투자증권 목동 지점을 뒤졌을 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력한 정치인 2명 이름이 나왔다. 이렇게 또 어떤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감원이 지금 이거는 기사가 언제 나온 건가 하면 어제 아침에 나온 기사입니다. 8월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조사한 후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것에 대해 정권가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반응이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또 신라젠을 무슨 블록딜인가 하는 이 국제적인 자산운용회사가 신라젠 주식을 사들인다 해가 주식 가격을 또 막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 급락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단순히 회사 임직원 한 명이 시세 차익을 노린 것뿐 아니라 신속한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다수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일 수 있어 의혹이 증폭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권이 지금 신라젠 특혜주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고 문재인 수혜주다라고 또 부산대, 의대, 지대, 약대 인맥의 다수가 신라젠에 투자하고 관여됐고 부산 출신 정치인 다수가 신라젠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소문이 나는 속에서 실제로 금감원이 검찰에다가 이 패스트 트랙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금감원의 자료를 신속하게 넘겨줬다는 것은 검찰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8월 달이니까 그걸 받고 검찰이 8월 28일 날 신라젠을 압수수색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도 다수의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신라젠이 팩400 무용성 실험 결과 실험 중단을 권유받기 전에 45,000원 선에서 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14,000~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오늘 또 내려가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는 겁니다. 8일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를 윤석헌 금감원장, 원성현 부원장에게 집중 추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윤 원장이 금감원이 신라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검찰과 협의해 패스트 트랙으로 검찰의 사건을 이첩해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존에 주식을 팔아서 문제가 된 임원 외에 내부 임원들 다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매매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만큼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이라는 신속하게 정보를 넘겨주는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기존에는 임원 한 명이 자신이 보유한 88억의 신라젠 주식을 4번에 걸쳐서 매도했다는데 그 외에도 많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향후에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 다수는 내부자들 뿐만 아니라 외부자가 있을 것이다. 매도 기록만 확인하면 외부자가 다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신라젠과 부산대 의대, 의전원, 그리고 민정수석실, 그리고 정권 내의 부산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유재수도 여기에 연결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저 신라젠에 여권 관계자가 수두룩하게 걸려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커넥션이 결국 부산대 의전원에 조국 딸이 들어가게 되는데도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금감원은 이걸 밝히고 싶어서 밝힌 게 아니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물으니까 검찰이 수사 중이니까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 했고, 검찰의 금융조사 특수부격인 서울 남부지검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이 8월 28일 신라젠 부산 본사와 서울 여의도지사에 압수수색을 했지요. 자, 그래서 이 신라젠에 대한 지금 검찰의 수사가 조국과 지금 그 정경심 등을 둘러싼 검찰과 정권의 대결에서 제가 볼 때는 활용점정이 될 거다. 겉으로는 정경심의의 영장 청구 여부가 핵심으로 보이겠지만은 결국은 이 신라젠 주식이 이 승부를 가르지 않겠나, 이렇게 저도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정부 편을, 조국 편을 너무 이상하게 그냥 들어줄 수 있는 한두 번의 조국을 옹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김경록이까지 알릴레오에 출연시켜서 편집을 해가지고 진실을 다르게 방송하는 유시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도 저기 관련돼 있지 않냐. 그건 실시간 검색이나 기사 댓글에 보면 나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국 마누라도 신라젠 주식에 대해서 김경록이한테 물어봤다 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밍이 지금 뭐 요 근래에 물어봤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2017년에 물어봤겠죠. 그런데 검찰이 묻지 않았는데 김경록이가 검찰에 먼저 신라젠 주식을 물어봤다 답했을 리가 있습니까? 절대 없지요. 그러면 검찰이 한국투자정권에 여의도, 영등포 사무실을 뒤졌잖아요. 지난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동도 뒤졌잖아요. 엊그제요. 그래서 검찰이 뒤지는 과정에서 조국이나 정경심이나 뭐 그 주변 인물에 신라젠 주식에 관한 어떤 사안이 등장을 했으니까 김경록이에게 물었고, 그리고 김경록이가 정경심이가 신라젠 주식에 대해서 물었다고 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 정권이,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금 집중을 했고, 또 주력 미래산업이라고 추켜 씌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허접한 회사들이 바이오로 상장이 되고, 그리고 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신통한 것은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자, 이 속에서 신라젠이 그 대표 주자로 지금 겉으로는 3만 피해자라는데 지금 뒤로 나오는 이야기는 10만 명이 넘는 한 3, 4만 명의 피해자가 있다. 이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용성 평가, 팩400 무용성 평가가 나오기 전에 반토막 이상 난 3분의 1토막쯤 난 주식을 잡고 그나마 겨우 희망을 유지하던 개미들이 이제 만원짜리로 떨어져 버리는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 문헌상이나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수백억 자산을 형성해서 부동산 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기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권력이 어떤 형태로든 뒤에 있을 거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이 부분에 요구하는 국민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신라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 어떤 시각이 온 사방에 지금 SNS에 깔려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신라젠이 지금 10% 이상 떨어져서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 정보가 전해지고 그리고 금감원이 패스트 트랙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자, 제가 어떤 풍문으로 듣기로는 이 신라젠에 유력 정치인 수십 명이 관여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신라젠 주식을 가지고 아마 문 정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한 방을 보유한 게 아니냐. 자, 검찰은 이제 정경심 영장 기각까지도 시도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 신라젠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될 시점이고 여기에 주식을 샀던 정치인 이름을 낱낱이 공개해서 그 대부분은 의혹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라젠 주식이 폭등한 것이 2017년에 다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 한 4월 달까지 유지되다가 그때 이후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2017년에 문이 정권을 잡는 게 거의 확정적일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문 정권 잡고 완전히 그냥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바닥을 쳐버린 겁니다. 그런 거를 본다 하면 결국은 신라젠은 문 정권의 집권과 함께 올라갔다 그 이후에 물거품으로 사라진 암호화폐하고 똑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이 신라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칼을 제대로 뽑았다 이렇게 봅니다.